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2017년도 기금안과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5회 추경 예산안과 1차, 2차, 3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윤희철입니다. 평소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화 위원장님과 이병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2개 분야 48억 7,980만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으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38억 7,372만원과 식품진흥기금 1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1조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액은 2016년 12월 말 현재 38억 7,372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29억 1,095만원이고 농업인 융자 지원 등으로 30억 3,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7년도 말 순조성액은 37억 4,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16년 12월 말 현재 10억 608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3억 2,228만원이고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 등으로 2억 9,445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7년도 말 순조성액은 10억 3,3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서 94억 3,790만원이 증액된 482억 4,295만원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에코센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로 국도비 보조금 78억 3,519만원과 진이산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로 국비 보조금 5억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은 위인물로 가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57억 4,504만원이 증액된 1,428억 4,558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우리국의 전체 예산 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 1조 29억 대비 약 14.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 및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은 전년 대비 32억 1,738만원이 증액된 99억 9,641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포승 국가산단, 근로자 복지시설 건립비 56억 8,415만원 증액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 20억 감액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6억 4,500만원 감액 되겠습니다. 20쪽 해외 통상 촉진단 운영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해외 통상 촉진단 운영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해서 수출 유망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시군에서도 기실시해서 수출 계약 성사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6쪽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3,908만원이 증액된 61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대학생 인턴 사업으로 1억 3,045만원과 노동단체 지원금 및 노사민정 파트너십 지원으로 3,520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4천만원과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비 4,600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35쪽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116억 6,533만원이 증액된
467억 3,89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슈퍼우닝 통합 브랜드 홍보비 16억 9,700만 원과 평택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비 40억 7,400만 원,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 11억 원과 농업 기반 시설물 확충비 30억 5,330만 원이 주요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적 슈퍼우닝 통합 브랜드 홍보입니다.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인 슈퍼우닝의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시 농축산물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증액 요청한 예산 대부분이 공중파 방송 광고 예산인 점과 슈퍼우닝 쌀 가격의 쌀 판매의 80%가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농산품 품질 향상과 고급 브랜드 육성이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 농업의 활로 개척에 꼭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61쪽 축수성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성과는 전년 대비 4억 2,681만 원이 감액된 113억 2,4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가축분뇨 자연순환 사업비 4억 6,600만 원과 가축분뇨 정화 방류시설 개보수 지원비 9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18억 8,4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조 수산물 직매장 건립 지원입니다.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해서 내수면 공동어장에서 어획한 신선한 수산물의 직거래를 통해서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수면 어업인의 수건사업이고 도비 15%, 자부담 50%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예결위 위원님들께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79쪽 자원순환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가는 전년도 대비 201억 9,646만 원이 증액된 630억 8,41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민간 위탁비와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58억 234만 원과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비 등 18억 6,0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확충 및 에코센터 내 SRF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비로 119억 2,9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7조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8억 2,359만 원이 증액된 55억 8,84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 사업의 4억 원과 진입 해수종래 처리시설 기존 시설 개선 사업비로 4억 6,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과 24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3억 1,036만 원이 증액된 10억 6,726만 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 등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과 251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보다 13억 4,587만 원이 증액된 13억 4,587만 원입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12억 9,200만 원의 기부금을 수령해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과 257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3억 2,700만 원이 감액된 423억 9,853만 원입니다. 에코센터 내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비 110억 원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비 166억 3천만 원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대행사업비 18억 1,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과 263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46억 985만 원이 증액된 46억 985만 원입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 복구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안 319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다음은 327쪽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총 3건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24억 7,014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신규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드리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 3,086만 원이 증액된 1,254억 8,44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86억 3,7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에 따라 청북면 상계리 공장 밀집지역 도로 확장 및 기업 안내판 설치에 2억 3천만 원과 평택 세계산업단지 재생사업 수립 용역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LPG 소용 저장 탱크 보급 사업에 1억 7,076만 원과 집행잔해 발생에 따라 송탄 3단 체육시설 보수공사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일자리 경제과는 71억 7,7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 사업비의 예산 승인 부결로 청년 창업 육성위원회 운영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36억 6,6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억 4,4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로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및 관리비 2억 6,273만 원 증액과 FTA 피해 보존 직불제 등 2개 사업에 9억 7,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배 면적 증가로 슈퍼우닝 쌀 생산단지 장려금 지원 2억 8,408만 원 증액과 국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에 따라 평택 로컬 푸드 종합센터 건립비 3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축수상가는 136억 4,9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1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4,320만 원 감액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억 4,811만 원을 감액하였고, 125쪽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축산 ICT 윤곡감 확산사업 7,200만 원 증액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1억 1,500만 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126쪽 자원순환가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가는 474억 3,0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와 퇴직금 중간정산 감소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환경위생가는 49억 2,2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9,200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8억 1,462만 원으로 아나리 배전선로 이설 부담금 집행잔해 8,1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015억 6,7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5억 8,8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납부 및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5회 추가 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 2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안 178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다음은 186쪽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총 사건으로 유인물로 가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일반회계 명시 2월입니다. 총 22건에 68억 2,198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기타 특별회계 명시 2월입니다. 총 7건에 19억 4,82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추경 예산 편성 및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과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으며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부소관 계속비 명시 2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 제5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수정 1차, 2차, 3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5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수정 1차 예산안입니다. 85쪽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에 따라 농업정책과 9,218만원 감액과 축수상과 1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전체 세입 예산은 781만원이 증액된 424억 7,795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5회 추가 경정 1차 수정 예산안 반영에 따라 산업환경부 세출 예산은 2,368만원이 감액된 총 1,254억 6,075만원입니다. 8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35억 4,2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반농업 직불제 지원비 2억 7,254만원 증액과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등 5개 사업에 3억 9,623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축구상가 소관입니다. 137억 4,9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위해 가축 살처분 및 가축 이동 통제소 설치비, 운영비, 재료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내시됨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명시이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상가 소관으로 방역 추진기간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임을 감안해서 5회 추경 수정 1차 예산 편성에 따른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1억 원에 대해서 추가로 명시이율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5회 추가 경정 수정 2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에 따라 축수상가 7,35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425억 5,145만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5회 추가 경정 수정 2차 예산안의 반영에 따라서 산업환경부 세출 예산액은 7,350만원이 증액된 총 1,255억 3,425만원입니다. 77쪽 축수상가 소관입니다. 138억 2,34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위해 소독약품 및 방역재료 구입비로 2,35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에 따라 가축 방역 차량 등 인부인, 가축 살처분 및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 가축 방역 피복비 등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명시 이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상가 소관으로 방역 추진기간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임을 감안해서 2016년 제5회 추경 수정 2차 예산 증액 편성에 따른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1억 2,350만 원과 신규 편성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가축 방역비 5천만 원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 3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척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농업정책과에 7억 원을 계상해서 432억 5,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80조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 3차 예산안 반영에 따라 산업환경부 세출 예산액은 7억 원이 증액된 1,262억 3,425만 원입니다. 81적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42억 4,23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서탄면 사무소 주변 용수로 정비 및 농기계 통행로 포장 공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명시의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서탄면 주변 용수로 정비 및 통행로 포장 공사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 3차 예산 반영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7억 원을 추가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본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안과 예산안, 2016년도 5회 추경 예산안과 1차, 2차, 3차 수정 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저서까지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서현호 의원님. 20쪽에 보면은요,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체육대회가 있어요. 예. 그거하고 지금 26쪽에 보면은 근로자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체육대회와 이 체육대회가 어떻게 다른 거죠? 그거는 이제 20쪽의 체육대회, 근로체육대회는 이게 이제 우리 송탄산단이나 뭐 세교산단, 장단산단, 그러니까 우리 평택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단이 있어요. 그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이게 체육대회가 20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뒤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한노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이분들하고 근로자가 달라요? 이분도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릅니다. 주체도 다르고, 한노는 이제 평택 전체가 다 이제 뭐 산업단지에 있던 없던 전체가 이제 한노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하는 게 이제 그 한노 체육대회고요. 요거는 이제 산업단지 공단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하는 아니, 거죠. 단지에 있는 근로자나 산노총에서 있는 같이 전체적으로 하는 근로자나 다 똑같은 근로자잖아요. 근로자는 같는데 네. 그 이제 근로자 범위가 다르고요.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 여기 그날 참석은 여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일부 할 수도 있지만 거의 오히려 이쪽으로 체육대회를 이쪽으로 이거는 왜냐 그 한노 체육대회는 한노에 대한 그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이고요.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노조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 근로자 체육대회는 노조에 가입했든지 안 가입했든지 그런 건 상관도 없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제 이 그 공단 내에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랑은 상관없이 하는 거고요. 노조랑 상관없어도 여기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 산업단지 내에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물론 일부는 할 수는 있는데, 예. 그리고 이거 지금 26쪽에 보면은 근로자 복지관이 어디 장당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당동? 26쪽에. 예. 장당동, 전라동의 근로자복지관입니다. 운영비는 왜 늘었어요? 운영비가 늘은 이유가 일단은 공과금이 들었고요. 복사기 같은 게 내구 연한이 초과돼서 늘었고, 주로 이제 공과금하고 이제 노후와 시설 유지비하고 공과금입니다.
근로자 복지관은 지금 예. 복사기대대가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 같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예, 위탁했을 때 맨 처음에 2010년도에 사줬는데 6년 지나다 보니까 고장나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게 돼 있어요. 한노에 이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그럼 다- 자체 운영비 자체에서 알아서 예. 우리가 세부 예산 계획을 다 점검했는데요. 예, 복사기하고 공과금 비수로 늘어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근로자 복지관 시설문 유지 보수에 보니까 1층 출입문 자동문 교체가 있어요. 예. 시설문 유지 보수에 지금 네. 장당 도서관 내에 있는 게 이게 근로자 복지관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도서관에서도 1층에 자동문 교체하는 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중복대하고 올라와요? 도서관이? 예. 우리 시립 도서관 얘기하시는 아니 장당 도서관. 장당 도서관하고 저희가 항상 합니다. 근로자 복지관이 거기로 가요. 뒤에다. 예. 우리는 그러다 그것도 뭐 복제관 장애인분들 이용하기 편하라고 이거 자동문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 자동문 교체가 지금 자동문이 이제 고장이 났어요. 지금 얼마나 됐어요 여기는? 그 2010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네. 31쪽에 보면은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지금 몇? 상담사 인건비요? 네. 31쪽에. 예.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근데 지금 이게 읍면동별로 다 있는 건 아니죠? 지금 15군데 있습니다. 15군데 있으면 15곳에 시비가 70%고 도비가 30%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읍면동별로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네. 거기에 계신 분들만 혜택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가 불안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업체가 많고 또 네. 인구가 많은 대로 15군데 했고요. 일단은 상담권이 없는 데는 좀 읍면이 좁은데 체인지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몇 개월씩 이렇게. 모집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상담사요? 예. 상담사 우리가 이제 커리어넷에다가 이제 위탁을 줬는데요. 거기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있거나 뭐 교직으로 2급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면접을 봐서 채용합니다. 면접. 네네. 네네. 서류하고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어요. 31쪽이면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이 있는데 그 시책 업무 추진이 시장 업무 추진. 이거 어느 분한테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 시장 활성화할 때 선생님 과장님 그 업무 추진비가 또 따로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시책 추진비, 전통시장 추진비하고 노사민정 추진비 2개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따로 이제 업무 추진비는 없는 거예요? 네, 전 시책 추진비.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비가 그거예요? 네. 그리고 32쪽에 보면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보면 이벤트 및 공동 마케팅 비용이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세부 내역을 보니까 뭐 할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벤트 공동비와 마케팅 5천만 원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각 시장별로 시장별로 하는데 지금 1,000만 원씩. 다 중앙시장 뭐 네, 이렇게 5개 시장에 1,000만 원씩. 근데 이거를 어떤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예, 주로 이제 제가 저 시장에서 해놓은 거 보면 이거 가지고 길거리 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살 텐데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쿠폰을 주면은 그 쿠폰을 모아서 또 시장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주차장 사용할 때 쓰시는 그러니까 이거를 상인분들한테 일적으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해 주는 겁니다. 상인해.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우리가 이제 정산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마케팅으로 쓰는 겁니다. 저 개별 가게에다 주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상인의 차원에서 시장 전체 이거를 마케팅을 주로 위해서 이제 쓰는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쿠폰제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32쪽에 또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거리 공연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이게 이제 그 한미 쪽에서 우리한테 도비 50%를 줘가지고 이게 매칭해서 해놓은 건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연초에 5개 시장의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어떤 게 이제 활성화를 뭐였는지 해서 이제 시장에다 배분할
시장이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여기 계획을 어디에 셀 지금 거예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전통시장 거리 보면. 올해는 이제 안동시장에 뭐 음식 축제라든지 뭐 학생들 뭐 그림 사생대항을 했는데요. 올해 안동시장에 음식하고 사생대를 계속 이용할 거고요. 지금 중앙시장에 할로윈데이를 했는데 할로윈데이 예산이 없어서 올해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할로윈데이에 좀 예산을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복 만들기 콘테스트 교체가 있는데요. 41쪽이에요. 네네. 행복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가 이게 뭐예요? 이제 그 마을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마을 그러니까 뭐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마을을 운영하면서 농악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마을 행사가 있을 때 이거를 전국에 있는 거를 농식품부에서 발굴해서 시상해 주는 건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읍면 단위하고 마을 단위를 한번 선정을 해서 이 컨설팅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전국대에 출품하기 위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아직 정해져 내년 대표는 결정이 안 하고 요 예산이 쓰면 바로 이제 연초에 공모를 해서 마을을 선정할 겁니다. 여기 50페이지에 보면은 슈퍼오닉 판촉용 농산물 도입이 있어요. 네네. 근데 쌀도 있고 원예작물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2,000원짜리면 몇 킬로짜리가 2,000원? 요거 슈퍼오닉 쌀 외부에 나갔을 때 500g짜리 홍보용으로 이렇게 이제 4인 가족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500g 짜리. 예. 그 다음 페이지 51쪽에 보면은 택배 상자, 판촉물, 선물용 포장재 이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요게 이제 이제 농협에서 슈퍼오닉 농산물을 이렇게 취급하면서 이제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재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협에다가요? 네, 이제 슈퍼오닉을 취급하는 이게 이제 대부분 농협에서 쌀하고 원예 포장 여기 송탄 APC에서 취급하는 채소류 해서 포장 비용이 많이 고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일부 지원해 줍니다. 이게 판촉물로다가 저희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슈퍼오닉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거고요. 농협에서도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 자부담 50%.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비싸네요. 오히려 쌀값보다 더 비싸게 이게 먹히는 꼴이 되는데요. 쌀값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포장지에 택배 상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 따지면 이제 여기 보시면 택배 상자가 1,000원이고요, 매당. 그리고 56쪽에 보면요. 로컬푸드 장터개설 지원이 있어요. 이게 3개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요?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장소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시청 양재 출장소하고 시청에서 좀 시작을 해서요. 요게 이제 로컬 푸드를 한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서 좀 로컬 푸드가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게 명절 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는 틀렸는데 명절 때 하는 거는 그냥 이제 공무원들 당초에는 공무원들 위주로 좀 농산물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하고는 이게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일반으로는. 네. 지금 시기는 좀 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63쪽에 보면은 축산동리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그 축산 농가에서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헬퍼를 쓰는 부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비로다가 헬퍼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비도 6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뭐 농업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도 지금 축산 농가에 지원해주는 게 많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차원도 많은데 이제 축산이 아무래도 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좀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뭐 상당했을 때나 이랬을 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시비는 40%고요. 또 대신에 자부담 60%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럼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우리 시에다가 어떤 도움을 주는 건 있어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게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그럼 64쪽에 보면 학생 승마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장애 학생 승마교 하는 거하고 재활 승마하고 좀 다른 부분이래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일반 학생들은 이제 한 10회를 타는데 1회에 3만 원씩 해서 70%를 보조를 해주고요. 장애 학생들은 이제 4만 원을 지원해서 100%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뭐 어떤 일정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한테 어떤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전체 학교에다가 신청을 해서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삭감된 내용인데 뭐 설명이 좀 잘못돼서 축산물 직매장 권리 지원했는데요. 설명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축산물 직매장 그 사업은 그 이제 그 평택호 내수면 어업인 분들이 한 41분 정도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 이제 본인들이 잡은 그 내수면에서 잡은 이제 그 물고기들을 팔 수 있는 직매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이제 위치가 이제 숙성리인데요. 오송리 숙성리인데 이제 부지가 560평이고 그 건축 면적이 한 50평 됩니다. 근데 이제 총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 50% 있고 그다음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해서 이제 소득 향상을 위해서 그 어촌계 차원에서 직매장을 건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 시에는 저기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예, 꽤 이제 그 수건 사업이고요. 어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향후에 이제 자기들 자비로 업계 자비로 해서 수산물 가공 공장까지 그렇게 이제 그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집하는 물론 가공식품까지 이렇게 자기들이 그 판매 체계를 구축하려고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 보충 드리셔서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어저께 그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는 그 토지주가 3명으로 돼 있대요. 예. 그 땅 산 땅에. 예, 예. 예, 그래서 그 산 땅이 저는 그 기름리나고 그 호수 강변 바로 옆인 줄 알았더니 거기하고는 뭐 엄청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엄청은 아니지만 하여간 조금 떨어져 있는. 그리고 자 이제 세 분한테 공동 지분을 가진 데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줬어요. 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그걸 매각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세 분한테 줄 생각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할 근데 거예요? 지금 이제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땅이 네. 그분들이 이제 땅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직매장을 이제 건축할 계획이었는데 네. 땅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좋은 땅인데 본인들 생각에 네. 가격도 적당하고 좋은 땅이다 보니까 먼저 사신 모양이에요. 샀는데 이제 명의를 네. 한 명으로 하면 뭐하니까 이제 3명 명의로 공동 명의로 일단 해놓고 네. 추후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네. 그 법인으로 이 등기를 이제 옮길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고 네. 현재 법인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지원할 때 네. 그 법인 설립을 확인하고 법인에 네. 이렇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의원님 말씀대로 3명으로 돼 있는데 네. 그 이제 그 어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일단은 땅 사기 위해서 3명으로 했는데 네. 추후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으로 등기를 넘길 예정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 세워주시면 당연히 이 3명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법인으로 넘어간 다음에 법인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자, 그것도 저희 의원들이 물어봤으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그 전에 그런 소리 없으셨잖아. 토지대가 떼어보고 위치가 어디냐고 보니까는 3명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제 그 부분은 자, 그리고 법인 만드는 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부장님.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에게 그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또 일정 기간 지나서 보도해줬다 일정 기간 지나서 속된 말로 팔아먹으면 그만이지 뭘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의원님 그 말씀하신 말씀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은 노면 청소 차량 구입이 있어요. 네. 이건 어떤 차량으로 구입하는 거죠? 저희가 출장소에 차가 있는데요. 네. 출장소, 양계 출장소에서 본청에서 2대씩 있는데, 송출에 있는 차가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송출에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송탄 출장소에는 지금 노면 청소 차량에 물차를 구입하는 걸로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거는 별도 살수차로 이제 네, 살수차로. 시 전체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대를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거 노면 청소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차 이렇게 옆으로 먼지. 가면서 먼지. 예, 예. 근데 먼지가 상당하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좀 있습니다. 그거는 좀 물 뿌리는 양이나 건조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는 좀 주의를 줘가지고 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청소할 때 보면은 먼지가 상당한 먼지가 나요. 그게 이제 의원님 그 물이 조금 나오면서 이렇게 빨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먼지가 좀 덜 나게. 근데 이제 먼지가 워낙 많다 보면 워낙 이제 겨우내 이제 먼지 많이 쌓인데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지금 작동할 때 좀 그러면은 주의를 저기 시키겠습니다. 살수차 같은 경우는 2억 6,500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뭐 2억 4천인데 조금 더 못해갖고서는 살수차로다가 노면 청소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기능이 다릅니다. 살수차는 말 그대로 살수만 하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먼지를 청소를 하는 그런 기능. 이게 가보면요, 이렇게 물차, 살수차가 딱 해서 양쪽으로다가 청소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이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둘 다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노물 청소차가 청소를 한번 쫙 하고 그 후에 이제 물차가 가면서 청소를 깨끗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쯤으로 들으니까 예를 들면 살수차를 갖다 압을 센 거를 해가지고 양쪽으로 그거는 이미 그게 저기 그런 차는 먼지가 많이 쌓이면 물차 가지고 청소가 안 되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그게 전부 다 또 하수구로 가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그래서 있어요. 살수차는 하수구 이렇게 막히고. 이슬비 오는 정도로 먼지 안 나게 그 정도밖에 그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덧뿌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압이 기능을 막 그렇게 세가지고서 보고 노면 합니다. 청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하게 되면 그 청소 효율도 떨어지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우수관로로 가가지고 전부 또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시에서도 그 둘 다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노면 청소차도 쓰고 물차도 따로 쓰고 이렇게. 근데 이제 물차는 우리가 통출해서 처음으로 이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주민들 호응이 좋으면 다른 뭐 안출이나 우리 본청에서도 살려고 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날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